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BMW가 만든 MPV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인데요. 사실 BMW는 후륜구동 모델을 기초로 사륜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륜구동 포맷을 갖고 있는 모델을 처음 출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액티브 투어러는 BMW 최초의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이미 벤츠가 그러했듯 전륜구동 라인업 확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한 전략인데요. MPV 형태를 통해 실용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전륜구동의 공간 활용성을 부각시켰습니다. MPV지만 BMW만의 디자인 특징은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키드니 그릴과 코로나링 라이트, L자형의 리어램프 등이 그런데요. 측면부의 경우는 MPV로서 상당한 전진감이 강조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미지가 기아 카린스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헤드램프는 LED가 장착됐습니다. 단순히 조명뿐만 아니라 코너링 라이트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투어러는 UKL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3세대 미니를 통해 소개된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BMW의 소형급 모델은 이 플랫폼을 기초로 전륜구동 모델로 전향될 계획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벤츠 B클래스와 비교해서 18mm 짧지만 10mm 넓고 25mm 낮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30mm가량 짧습니다. 하지만 공기저항 지수는 0.26으로 MPV지만 일반적인 세단보다 낮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실내는 오랜만에 BMW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분리된 형태의 센터 패시아가 눈길을 끄는데 상단은 오디오 컨트롤러를, 하단은 공조장치로 나눴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개입한 디자인은 이 시리즈 구성이 남아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8.8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눈에 띄는 요소입니다. 본사 개발 내비게이션도 갖추고 있지만 복잡한 작동 방식과 맵 데이터의 한계로 사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좌석 시트는 구성면에서 여전히 인색합니다. 이제는 국산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통풍 시트와 럼버 서포트가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에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뒷좌석 시트는 전후로 13cm 이동이 가능하고 시트백은 평평하게 폴딩이 됩니다. MPV 특성 덕분에 헤드룸이나 레그룸의 아쉬움은 없지만 사륜 시스템을 대비해 센터 터널이 다소 높게 튀어나와 있다는 점이 시각적으로 좁아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468리터를 갖고 있으며 최대 1510리터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컴포트 액세스 및 전동식 트렁크 기능은 기본 탑재 사양입니다. 액티브 투어러는 조이와 럭셔리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크루즈 컨트롤과 8.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된 럭셔리 모델이며 4,590만원의 가격을 갖습니다. 최근 BMW, 아우디, 벤츠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장르의 모델들을 뽑아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액티브 투어러 역시 그 중에 하나로서 미니에서 사용되었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만큼 어떤 그 주행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DSC는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따라서 변속기 모드만 D 혹은 S를 오가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속 페달을 밟고 출력을 끌어낼 때 차가 나가는 느낌 자체가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BMW가 2리터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뽑아냈었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감각적인 출력이 느껴지진 않네요. 2리터 엔진을 기초로 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3.7kg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계측기에서의 성능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구동 순실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상당히 좋은 정도의 능력을 뽑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와 같은 엔진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던 결과 평균적으로는 9초 정도의 시간을 마크를 했었고요. 최고 기록은 8.88초 정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엔진 배기량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가속력인데 이와 같은 가속력이 나오게 되는 이유, 아무래도 엔진 파워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빠른 변속기의 반응이 이와 같은 가속을 돕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 쓰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BMW가 GF체 변속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현재는 이제 전륜구동 포맷에 맞춰 쓰다 보니까 아이신체 8단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GF 변속기에 비해서도 처지지 않는 그런 반응, 상당히 뭐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사에서도 전륜구동 모델에 이 변속기를 좀 많이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뭐 정말 나무랄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연비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뭐 디젤 엔진을 사용할 때 아무래도 연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저희가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 연비 역시도 상당했는데요. 일단 수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주행 연비, 특히나 이제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의 연비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리터당 30km에 이제 근접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제 고저차가 있는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정말 뭐 인상적인 연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뭐 후륜구동보다는 전륜구동이 연비 쪽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기도 한데 어쨌든 상당히 마음에 드는 연비를 잘 표출해 냈습니다. 그 밖에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부분, 사실 이 액티브 투어러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이제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 놀랐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핸들링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조타량도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 조타 가게에 따른 차량의 이 움직임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그런 점들을 잘 느끼고 있지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느껴지는 이 차체의 거동, 와, 이것을 뭐 과연 뭐 MPV 혹은 뭐 해치백이라고 보더라도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에서 이 정도까지 세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노력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최근 BMW 모델들을 보면 뭐 3시리즈도 그렇고 5시리즈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델들이 M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너무 이제 컴포트한 느낌만 튀어나 보니까 예전 BMW만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BMW를 타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부터 BMW를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맛이 되는 내용이죠. 저 역시도 많이 실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우디나 벤츠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에서 낫다라는 느낌마저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반면 이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그 BMW의 과거 그 철학이 다시금 또 표출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마저도 갖게 해주네요. 코너링 성능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라면 뭐 사실상 차량의 등급을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05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네, 그립도 뭐 상당히 좋고 서스펜션의 지지 능력 역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T001이라는 모델인데 저 역시도 사실은 처음 써봅니다. 시장에 나와있는, 애프터마켓에 나와있는 다른 트란자 시리즈와 비교를 한다라면 네, 상당한 능력을 가진 타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서스펜션은 조금 하드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승차감을 유지해 준다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제 차량의 이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차에 관심을 가질 소비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작은 진동이 들어왔을 때 걸러내는 능력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쇼크가 조금 커지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캐빈 쪽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차량의 특성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이 서스펜션의 이 댐핑 압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이 핸들링이나 퍼포먼스 부분으로 본다라면 뭐 상당히 이상적인 성능을 구현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동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능력의 제동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BMW의 다른 모델들도 제동 능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 네, 현재 이 액티브 투어러 뭐 서스펜션도 그렇고 어떤 그 스티어링 셋업 상당히 좀 타이트한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페달을 조작을 할 때 초기부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반 이후로 강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동 시스템을 컨트롤할 때 좀 힘이 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제동 성능, 이 힘을 다 끌어냈을 때 나오는 제동 성능만큼은 정말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최단 거리가 일단은 뭐 35m대를 마크를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6에서 7m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MPV라는 장르로 놓고 바라본다라면 사실 이와 같은 셋업이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역시나 전반적인 셋업이 조금 너무 이 성능 위주로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취향에 따른 문제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대중성을 넓히고자 한다면 살짝의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륜구동 모델에서 이만한 핸들링이 나온다는 점 역시 노하우를 갖고 있는 BMW만의 그런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 이제 이 차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입문형 모델이 이제 4,100만원대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고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4,500만원 선인데 아무래도 소폭 좀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 역시 액티브 투어러에 관심을 가지셨다가도 3 시리즈로 다시 넘어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등급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인기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MPV가 필요하다라면 실제 시장에서 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몇몇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MPV라기보다는 이제 SUV, 소형 SUV까지 넘나들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 국산 모델을 꼽자라면 기아차의 카네스가 있죠. 또한 쉐보레 올란도가 있습니다. 올란도 역시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 밖에도 최근 다양한 소형 SUV들이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보다 현재 이 액티브 투어러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장비는 없습니다. 뭐 파워
테일게이트 정도가 뭐 눈에 띄긴 하지만 사실 뭐 꼭 필요한 그런 구성은 아니죠. 오히려 액티브 세이프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닛산의 캐시카이 같은 모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으로 좀 더 타협을 해야지만 소비자분들이 이 액티브 투어러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BMW가 할인 부분에 그렇게 인색한 브랜드는 아니죠. 특히나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싶으면 대대적인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만난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어떤 뭐 파워트레인을 비롯해서 셋업 부분이 상당히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과거 진짜 BMW 모델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차량의 컨셉으로 놓고 본다라면 조금은 마일드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한 대밖에 가져갈 수 없지만 나 혼자 탈 때 적당한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편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액티브 투어러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오늘은 BMW의 전륜구동 모델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를 만나봤습니다.